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1차 벼락치기 민법 스피드 암기 노트 5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표현대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대리는 기본적으로 무권대리지만 상대방을 일정 부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치 대리권이 있는 자가 행위를 한 것처럼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제도다. 갑과 을의 계약에서 이 병이 갑의 대리인인 줄 알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였다. 원칙적으로 이 계약은 무효가 돼야 되지만 선의 무과실로 이를 믿고 계약한 상대방 을의 권리를 일정 부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마치 대리권이 있는 자가 한 행위처럼 무효로 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미뤄주는 제도다. 그게 표현대리입니다. 무권대리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표현대리라는 걸로 약간 밀어준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이런 표현대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분명히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를 했는데 알고 보니 대리권이 없었다.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그리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월권행위죠. 마지막으로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모두 대리권이 없이 한 무권대리지만 바로 무권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유효가 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게 표현대리입니다. 자, 이런 표현대리의 효과는 유효한 대리행위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했다 하면 양 당사자는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다하면 됩니다. 따라서 마치 유효인 계약처럼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데 논의되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표현대리에 과실상계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 꼭 알아주십시오. 하지만 유효한 대리행위로 취급할 뿐이지 원칙적으로는 무권대리의 성격이고 유권대리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하면 틀린다. 요 문장 자주 나옵니다.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될 수 없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대리행위를 했다는 주장이고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지만 어떤 외관이 발생했고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권대리 나오고 표현대리 나온다. 포함 안 된다. X 해야 됩니다. 이러한 표현대리 주장은 상대방이 하는 거지 본인 및 대리인이 주장 불가합니다. 표현대리 취지가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냥 무권대리로 처리해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추인할 건지 추후에 인정할 건지에 대한 여부를 기한을 정해서 물어보는 최고 가능하다. 표현대리 주장은 상대방이 하는 거고 본인과 대리인은 표현대리 주장 못한다. 또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철회할 수 있고 본인에 대해서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 자, 하지만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 성립 여지 없다. 상대방을 보호해서 거래의 안전을 지키는 표현대리의 취지가 강행규정 위반까지 인정해줄 여지는 없다. 강행규정 위반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 없다. 그리고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는 베껴서 쓰는 거죠. 내가 본인인 것처럼 모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 이런 무권 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 성명 모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 무권 대행은 표현대리 적용 없다. 무권 대행 표현대리 없다. 기억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용자에게 나중에 보겠지만 이 기본 대리권이 있고 상대방이 이 모용자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 행동하는 것으로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126조 표현대리의 유추가 가능하다. 본인 성명 모용한 무권 대행에는 표현대리 기본적으로 없고 모용자가 기본 대리권 있고 상대방이 본인이 행동하는 것으로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표현대리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용이라는 것은 A라는 사람이 본인인 B인 척해서 이 본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아예 본인인 것처럼 계약을 하는 거지 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대리 적용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의 대리인이다 하고 현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본인인 것처럼 기망했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본인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선의 무과실이 요건이다. 자, 그럼 이 표현대리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내부적으로는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지만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외부의 제3자에게 표시한 경우 제3자가 이를 믿었고 표시한 범위 내의 대리행위에 대해 행위를 하였다면 이에 대해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자동으로 대리권이 주어지는 법정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요건으로는 타인에게 대리권 수여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 대리권 수여 표시를 받은 그 상대방과 어떤 계약 행위를 해야지 대리권 수여 표시를 받지 않은 다른 자와 계약 행위를 한 것과 같은 경우는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타인에게 대리권 수여 표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대리권이 있는 줄 알고 계약을 했다. 그렇게 돼야지 대리인 표시를 받지 않은 다른 자와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대리권 표시를 받은 그 상대방과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해야지 대리인이 다른 자와 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하거나 묵인한 경우 그리고 백지 위임장 교부 등은 대리권 수여 표시에 해당하고 인감증명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대리권 수여 표시를 했다. 그래서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없다. 백지 위임장, 직함이나 명칭이 찍힌 회사 명판이나 도장 같은 거겠죠? 직함 명칭 사용을 승낙 묵인한 경우 대리권 수여 표시로 인정된다. 하지만 단순 인감증명서 교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의 행위여야 됩니다. 이를 넘게 되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문제로 중첩해서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된다. 자, 바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살펴보겠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일단 일정한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한 대리행위, 즉
월권 대리를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라고 합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성립 요건으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일단은 이 일정한 대리권이 있는 기본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권한을 넘어 대리 행위를 했을 때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라고 한다. 이 기본 대리권에는 법정 대리, 일상 가사 대리권, 사자의 행위. 이 사자는 밀림의 사자도 아니고 죽을 사자도 아니에요. 대리인이 아니면서 사실 행위를 대신하는 단순히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것. 예를 들어 편지를 전달한다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자입니다. 사자의 행위.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 대리권 주장이 가능하다. 법정 대리, 일상 가사 대리권, 사자의 행위, 복대리인, 기본 대리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기본 대리권은 좀 폭넓게 인정된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는 앞에 기본 대리권과 동종, 동질에 거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구 그대로 기억한다.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는 기본 대리권과 동종, 동질에 거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제3자는 선의여야 되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대리행위 당시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무과실이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제3자의 경우 선의 무과실이어야 된다. 이러한 선의 무과실은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요거까지. 다음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인데요. 말 그대로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그대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대리행위를 계속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건 법정 대리에도 적용된다. 앞에서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경우는 법정 대리 적용 안 되고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에는 법정 대리 적용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이전에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있어야 되고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권이 소멸했는데도 대리행위를 했다. 그리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입니다. 그리고 대리권 소멸 후에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 대리 성립 인정된다. 대리권 소멸 후 권한을 넘은 대리, 표현 대리 있다.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선임에서 대리행위 한 경우에도 표현 대리 인정됩니다. 적용된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법정 대리 적용되고 대리권 소멸 후 권한을 넘은 대리에도 소멸 후 표현 대리 적용되고 복대리인 선임에도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 적용된다. 모두 적용된다. 기억하십시오.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면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했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어떤 경우죠?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죠.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했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자와 본인을 대리한 행위를 할 때는 자, 이때는 표현 대리 성립하지 않죠.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통보한 그 사람이랑 대리 행위를 한 때만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A가 C한테 나 B한테 대리권 줬어 하고 실제로는 B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죠. 그랬을 때 이 B가 D하고 가서 대리 행위를 했을 때는 D는 A한테 대리권 수여 표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적용할 수 없다. A가 대리권 수여 표시를 한 사람, 그 상대방한테 이 B가 가서 대리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 나왔네요. 과실상계 없다였죠. 표현 대리 성립 시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지문인데 표현 대리 성립 시에는 계약상 내용에 따른 의무를 그냥 이행하면 되는 거지 의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따지는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틀린 지문이다. 표현 대리 과실상계 없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민법 제129조의 표현 대리를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 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자, 아니죠. 표현 대리는 중첩 가능합니다.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죠.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니까 대리권 소멸 후 권한을 넘겨서 대리한 경우에도 표현 대리 성립 인정된다. 대리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 법리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맞네요. 답은 4번이고 유권 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 대리 주장 있다? 틀렸네요. 유권 대리 주장 속에 표현 대리 없다. 자, 다음은 무권 대리입니다. 무권 대리는 대리권 없이 한 대리 행위고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무권 대리는 본인에게 아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를 알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고 할 때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로 추인을 할 수 있고 이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추인을 할 수 있고 이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추인은 무권 대리임을 알고 해야 된다. 요거 중요하고요. 이러한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해서 효력을 가지는 소급표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거나 의사표시로 소급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 소급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3자의 권리를 해하거나 소급표를 제한하는 경우에 소급표 인정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소급표를 가집니다. 뭐가? 본인의 추인권, 무권 대리임을 알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 할 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소급표고 제3자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에만 소급표는 인정 안 된다. 이러한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은 묵시적 추인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지급 유예 요청, 대금 수령 등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묵시적 추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강행규정 위반이다. 당연히 추인의 여지가 없죠.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 여지가 없고 강행규정 위반인 경우 표현 대리 적용도 없었죠. 상대방에 대한 책임도 없다. 강행규정 위반의 경우 추인의 여지도 없고 표현 대리도 성립 안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인은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 그 승계인에 대해서 모두 추인이 가능합니다. 추인은 무권 대리인에게도 상대방에게도 그 승계인에게도 모두 추인이 가능하다. 추인의 상대방의 범위는 그 폭이 아주 넓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은 상대방의 최고인데요. 이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서 물어볼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그리고 최고를 받은 본인은 기간 내에 확답을 주지 않으면은 추인이 거절된 걸로 봅니다. 이 상대방이 최고를 하는 경우에는 선이냐 악이냐 여부를 따지진 않아요. 뭐 물어볼 수는 있는 거니까 너 추인 할래 안 할래? 추인 여부에 대한 최고는 상대방이면 선악 따지지 않고 할 수 있고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인정한다. 상대방의 최고가 있는 경우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해야지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상대방이 최고를 하기 전에는 추인의 의사표시를 무권 대리인한테 하든지 상대방한테 하든지 그 승계인한테 하든지 이렇게 폭넓게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최고 이후에는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상대방한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상대방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그 추인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면 대항 가능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상대방은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추인 혹은 변경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일부 추인, 변경 추인 없다. 추인이라는 게 상대방한테 제시한 것 추후에 그대로 받아들일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예스를 하든지 아니면 전부 노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일부 추인한다거나 변경된 추인한다? 그건 새로운 걸 제시하는 거지 추인이 아니죠. 일부 추인, 변경된 추인 인정 안 된다. 자, 그리고 무권 대리인의 지위와 본인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권 대리인과 본인이 동일인이 되는 경우,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가 되겠죠.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강하게 키우신다고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의 100억짜리 땅을 아무리 팔아서 나 좀 달라고 그래도 이놈 자식아 너 나 죽으면 다 갖고 갈 건데 뭘 지금 팔라고 그래? 절대 들어주지 않으시자 아들이 몰래 도장과 서류를 들고 홀라당 A씨와 매매하기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들은 무권 대리인의 지위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안 아버지가 그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결국에 이 100억짜리 토지는 아들이 상속하게 되고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버지의 무권 대리인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 이 무권 대리인은 이를 몰랐던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에게 신의 칙상 추인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아들이 뒤늦게 뉘우치고 A씨한테 나 이거 아버지가 절대 팔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이 계약 없었던 걸로 합시다. 추인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에게 등기가 이미 된 경우 등기 말소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불가하다. 자,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명확히 판례가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이 본인이 됐다,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선의 무과실인 상대방에게 추인을 거절하지 못하고 등기가 된 경우에는 등기 말소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불가하다. 자, 무권 대리인이 그럼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는지 요것도 잘 나옵니다. 먼저 무권 대리여야 되고 본인의 추인이 없어야겠죠.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 대리가 아니니까 유효한 대리행위가 되니까 무권 대리이고 본인 추인이 없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고 또한 상대방이 철회권을 미행사했고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가 아닌 경우 그럴 경우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어떤 책임을 지느냐. 무권 대리인은 원칙상 계약 내용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해야 된다. 무권 대리인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무권 대리인은 계약 이행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거나 해야 된다. 하지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일 경우에는 해당 없겠죠. 자, 이런 책임은 무권 대리인의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권 대리인이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를 따지지 않고 책임을 져야 된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고 무권 대리인의 무과실은 따지지 않고 책임을 집니다. 단독행위의 경우 무권 대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대해서 무권 대리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하지만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무권 대리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다투지 않았다면 무권 대리인의 책임과 추인 거절, 철회권 등이 규정대로 적용됩니다. 단독행위의 상대방이 무권 대리에 동의하거나 다투지 않아야 무권 대리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규정, 본인의 추인이나 추인 거절, 상대방 철회권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 기억하세요. 그리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무권 대리 행위는 보호해야 할 상대방이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본인의 추인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효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원칙적 무효지만 상대방이 무권 대리 동의하거나 다투지 않았다면 무권 대리의 책임, 추인 거절, 철회권 등이 적용된다. 자, 문제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행위 능력자 을은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자, 을이 무권 대리인이겠네요. 갑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병은 을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 을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선 매수인 지위를 양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수인 지위라는 어떤 상품을 팔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을 판 것과 동일하게 보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 갑과 병이 계약 당사자고 을이 무권 대리인입니다. 1번 매수인의 지위 양도 계약을 체결 당시 을의 무권 대리를 모른 병은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자,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본인 추인 전까지 철회 있습니다. 철회권이 있다. 무권 대리를 모른 선이라는 얘기죠.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 추인 전까지 철회권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철회가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고요. 이 경우 본인이 이득을 받은 적이 없다면 본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못한다. 여기까지. 그래서 2번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 대리 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요거 맞네요. 그리고 3번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병은 갑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갑이 이득 본 게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틀린 것을 고르라니까 3번이 답이겠네요. 4번 병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갑이 그 철회의 유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병이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해야 된다. 맞습니다. 갑이 병이 철회한 것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겠죠? 그럴 경우에는 병도 을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것을 증명해야겠죠. 5번. 병의 계약 철회 전에 갑이 사망하고 을이 단독 상속인 경우, 자, 무권 대리인이 본인이 된 거죠. 이럴 경우 을이 선의 무과실인 병에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시인의 측에 반한다. 맞죠? 아버지 몰래 땅을 팔고 나서 상속인이 됐다고 해서 매수인에게 난 무권 대리인이었어 하면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시인의 측에 반해서 추인 거절 불가합니다. 자,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 소유의 부동산 X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자, 무권 대리인이 본인이 된 거죠? 본인 갑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맞죠? 방금 나온 지문이었고, 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인 갑에게 추인 여부에 확답을 최고한 경우,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은 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자, 추인 여부를 최고한 경우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것 맞죠? 상대방은 선악 불문하고 최고는 가능하다. 기억나시죠? 기억, 니은 다 옳은 지문이고, 상대방인 병이 본인 갑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병이 무권 대리인 을의 유권 대리를 주장한 경우, 자, 유권 대리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 표현 대리 있다 없다? 없다고 했죠. 유권 대리 주장 경우 그 주장 속에 표현 대리 주장 없다. 포함된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네요. 리얼.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를 격려했죠. 갑이 무권 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 때는 병은 을의 대리권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자,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병은 상대방이고 갑이 본인이죠. 을의 대리권 존재를 증명할 책임은 추후에 물권법에서 살펴보겠지만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는 등기의 추정력이 있습니다. 소유권 등기가 된 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추정이 바로 등기의 추정력인데, 이런 추정력에는 이전 등기 시에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 대리권도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미 등기가 된 상황이라면 그러한 대리권의 존재를 다투는 자, 즉 대리권이 없다는, 부정하는 자가 대리권이 없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의 등기가 격려됐으니까 병이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갑이 무권 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를 부정하는 자기 때문에 대리권이 없음은 갑이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네요. 1번이 답이다. 자, 마지막 문제. 대리권이 없는 을이 무권 대리,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병과 체결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위임대차 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무권 대리인이 갑을 대리하여 계약한 경우에 당연히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그 계약에 대해서도 효력이 없다. 5. 갑은 위임대차 계약을 묵시적으로도 추인할 수 있다. 5죠. 추인은 묵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추인 있다. 자,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 악이죠? 병의 갑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무권 대리인의 최고권은 병의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습니다. 선인지 악인지에 관계없이 최고는 할 수 있다.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인 것을 알았더라도 이 계약을 유효로 할 건지 무효로 할 건지 최고, 무로는 볼 수 있다. 최고할 수는 있다. 그래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3번이 답이다. 4번도 볼까요? 갑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임대차 계약을 추인한 경우 일부 변경한 거네요. 기간을 변경했다. 병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다. 무효 맞죠? 일부 추인, 변경된 추인, 상대방 동의 없으면 무효입니다. 추인은 일방적인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하든지 안 하든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갑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대차 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자,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라고 그랬죠. 소급하여 효력 생기는 거 맞다. 추인하면 소급하여 효력 생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서 5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표현대리, 무권대리까지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법률행위의 무효, 유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